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중간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 과연 언제부터 그 상승을 바라봐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 먼저 좀 이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소폭 빠지면서 현재는 27.5K 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28K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28K가 올라서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급격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꽤 큰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8K가 넘어설만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는 것처럼 10월 1일이 되자마자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26K 선에서 28K까지 단숨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결국엔 지금 이 28K 선을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어제도 재차 이 28K를 뚫으려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 저항을 맞고 현재는 다시 한 27.5K 선까지 이렇게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28K가 비트코인의 단기 저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K 선을 넘는 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리플을 살펴보면, 이 리플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틀 전에 이 중간항소 기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한 713원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항소 기각이 그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노란색 선, 그러니까는 0.55달러 선을 넘지를 못하고 다시 좀 빠져서 0.52달러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 9월 29일에 승소를 기념해서 뉴욕에서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또 어떤 발표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대감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상승을 했지만, 그런데 결국 그때도 이 0.55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재차 이렇게 가격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그레이스케일 ETF 전환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때거든요. 이때도 비교적 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이 리플도 보시는 것처럼 비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3%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이 0.55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그 뒤로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 이 올해의 상승 추세선을 깨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에게는 이 0.55달러 선이 지금 현재 꽤 강한 저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이 중간항소 기각 판결은 그래도 이 리플한테는 꽤 중요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가격이 오르지 못했을까? 그것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특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시총으로 볼 때 5위권에 있는 코인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제외하게 되면 이제 4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단계 위인 이 바이낸스 코인과도 보시게 되면 그 시총이 325억 달러, 그 다음에 280억 달러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꽤 엉덩이가 무거운 코인인데,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0월 3일이니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면서 3분기에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량이 2020년 이후 현재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요 밑에 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23년 3분기에 요 파란색이 지금 요 파생 거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 남색이 스팟, 그러니까 현물 거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현물 거래는 이때 2021년 2분기 정점을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2023년 3분기 요때 이후로 가장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리플이 2021년 상반기에 그때 뭐 거의 2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2021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큰 가격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현물 거래량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거래량이 붙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래량 가지고는 이렇게 가뜩이나 엉덩이가 무거운 이 XRP가 뭐 우리가 바라는 뭐 그런 큰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 유동성의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이 리플 가격 움직임을 보면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리또속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어느 정도 또 오르면 파는 그런 매도 물량이 또 은근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이 댓글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 판결이 나와서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그때 숏을 치면 되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승소를 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또 많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 날에 이 약식 판결이 나왔고 결국에는 승소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 소송 결과를 보고 매수를 또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약식 판결을 보고 매수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 결국엔 이걸 보시는 것처럼 약식 판결 이후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엔 다시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고, 그리고 뭐 지난 이 뉴욕 파트빔이나 중간항소 기각 판결이 나와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오르면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물량들이 또 은근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한 손들은 현재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리플 투자가 정말로 쉽지 않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XRP는 어느 시기에 오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다크 디펜더가 어느 정도의 좀 힌트는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크 디펜더가 보시는 것처럼 10월 4일이니까 이틀 전에 비교적 장문에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항상 놀라고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리플사가 이런 엄청난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가 가격 변동이 없다라는 것에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7월 13일에 그러니까는 약식 판결이 리플의 승소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팔에 새긴,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 빵형이 자신의 팔에다가 이렇게 XRP를 문신으로 새겨 넣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요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숫자가 2023년 7월 13일 그러니까 약식 판결이 나온 그 날짜를 새겼는데, 그러면 이 날짜의 의미는 법원으로부터 이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확성을 받은 그 날을 이렇게 자신의 팔에다가 문신으로 새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 중간항소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XRP의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크 디펜더가 말하는 것은 뭐 소송 기간 동안이나 소송 이후에도 XRP는 결국에는 이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호재 이슈보다는 이 패턴에 따라 이 XRP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한번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포물선의 패턴에 따라서 지금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또 하나 예로 든 것이 바로 요 테슬라였는데, 요 테슬라도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보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상승을 하고 또
지리지리한 움직임을 몇 년에 걸쳐서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이런 패턴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리플을 또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크게 상승을 하고 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또 크게 상승을 하고 또다시 몇 년에 걸쳐 하락, 그 다음에 크게 상승하고 또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을 이 리플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어쨌든 지금 살짝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어느 때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거는 요 에그라그 크립토가 요것도 어제 올린 트윗인데 여기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장문에 이 트윗을 올렸는데,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라고 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에그라그 크립토가 보기에는 XRP는 여러 달에 걸친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성공적으로 다시 테스트, 그러니까 리테스트를 해왔으며 상당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이 0.55달러 선이 주요 저항으로 보이고, 그 다음 저항을 여기 보시면 1달러 이상의 주간 양초, 그러니까는 주간 캔들 마감을 하는 것은 구조적인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표시를 한 이 차트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1차적인 저항을, 그러니까 현재의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을 0.55달러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2차적인 저항이자 심리적인 저항을 요 1달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저항으로는 이제 3달러, 4.5달러, 근데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요것이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는 0.52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요때가 이제 2021년 그 상반기 때 보시는 것처럼 거의 2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원화로는 한 2,400원인가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0.7달러, 0.8달러 선이었으니까 이때도 1달러를 넘지를 못하다가 1달러를 한번 넘어서니까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 에그라그 크립토가 말한 것처럼 이 1달러가 이 차트상 구조적으로 저항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들의 심리적인 저항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1달러를 넘어서기만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의 준비를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요때, 그러니까 2021년 이때 4월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 상승장 전에 그 바닥선이 보시는 것처럼 요때는 0.17, 0.18달러 요 선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이제 2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출발선은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0.52달러 선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이 출발선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2달러까지 갔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간다라면 이때보다는 당연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때는 이 소송이라는 족소에 걸려서 그 상승폭이 제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제한도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올라간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설령 이 리플이 1,000원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1,000원에 다 팔고 나올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기는 못해도 이 2021년 요 고점을 넘어서는, 그러면서 그 이상의 가격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그때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중간항소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 가격이 큰 상승이 없는 것은 저 역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이 유동성 장세가 오고 거래량이 증가만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이 리플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더구나 이 시총 4위의 이 리플이
막 불장 때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는데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당장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큰 실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결국에 내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수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그 때만을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